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리터러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본 후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리터러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본 적은 있어도 과연 이것이 개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리터러시는 이제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이제 문해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 리터러시가, 그러니까 문해력이니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리터러시 단어 앞에 이제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붙을 수도 있고, 또 디지털 리터러시가 붙을 수도 있고, 또 미디어 리터러시가 붙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앞에 단어 몇 가지가 더 붙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과 붙으면서 사실 미디어를 읽고 또 디지털을 읽고 이렇게 해석하면 굉장히 난해한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야기 나눌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나한테 맞게, 본인에 맞게, 본인의 요구나 본인의 목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과제, 업무 이런 것들에 맞게 그 디지털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저도 사실은 근데 리터러시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일전에 이제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인공지능 리터러시가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거든요. 그 리터러시. 그러니까 인공지능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을 자신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지금 원하는 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학교 현장에서 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제 효과를 알아보는 그런 어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데이터 리터러시에 조금 더 치중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수학적인 사고의 기반, 그리고 또 컴퓨터 과학 사고의 기반, 그리고 또 인공지능 사고 기반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게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컴퓨터에 의존하고, 또 요즘에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 어떤 생각을 만들어주고, 또 글도 써주고, 그림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유사한 점을 이끌어내서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 안에서 지금 명령을 주는 사람의 의도에 맞는 내용들을 이제 같은 것들끼리 막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축약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면, 사실 사람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어디 위치에 와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 리플렉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리터러시 수업을 할 때, 강의를 할 때에도 저는 사실은 지금 현재는 뭐 이걸 배워볼까요? 이걸 배워볼까요? 이런 식으로 각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 하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아니면은 유튜브 계정하고 또 유튜브를 또 만드는 그런 일을 배워볼까요? 아니면 동영상을 배워볼까요? 뭐 등등등등,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주제 테마로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진정으로 이 리터러시라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그런 어떤 툴들을 다 한 번씩 경험을 해 보고 나서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디지털을 나에게 맞게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좀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그 자바라는 언어로 이제 홈페이지를 자바스크립트이라는 언어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일종의 그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섹션 뭐 메뉴를 어디에 왼쪽에다 둘 것인지 오른쪽에다 둘 것인지 이미지를 가운데에다 둘 것인지 크기는 어떤 사이즈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명령어를 치는 그 언어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를 집어 넣을 때 이 이미지가 이제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은 이미지 파일을 거기다 집어 넣을 건데 그런데 그 이미지 파일이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좀 뭐 몸이 좀 띵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혹은 내 쪽에 약간 이렇게 렌즈 같은 것들이 이렇게 환하게 비춰줘서 얼굴을 좀 더 밝고 또 주변 배경도 좀 없었으면 좋겠고 등등등등 이런 이미지를 수정해서 그 홈페이지에다 넣고자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 가지고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수정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끌고 와서 자바스크립트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명령을 쳐서 링크도 달고 뭐 이미지 위치도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저 지금 홈페이지를 만든 사례를 들고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필요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되게 많았거든요. 툴들이 뭐 나모 웹 에디터도 있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는 포토샵이나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것들도 필요했고 또 그림판이라는 굉장히 이제 컴퓨터에 항상 이제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그림판을 가지고 활용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업무에서 과연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무엇일까? 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고 그 선택된 프로그램으로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어떤 산출물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뭐 캔바도 있고 또 미리 캔버스도 있고 또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뭐가 있죠? 되게 많은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을 것 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몇 가지 더 사례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도 지금부터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프로그램은요, 아이디오그램이라는 유명한 사이트죠. 그래서 여기는요, 그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그림에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건데 그 이미지를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이미지 속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을 쭉 열거를 해주면 좋거든요. 열거를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림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면 이제 프롬프트를 좀 자세하게 적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영어가 좀 더 정확하게 그림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영어 단어를 연결을 해서 보통 쓰는데 뭐 brain, thinking, studying, 그다음에 education, literacy, media, digital 뭐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썼지만 뭐 이거를 이제 이걸 쓰면 이렇게 이제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요 아래에 있는 4개의 그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써도 좋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키우는 일이다. 뭐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적은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눌러도 여기서 보시면은 네. 뭔가 방금 전에 했던 거에서 이제 이게 이제 더 에딩, 더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프로세스가 나오죠? 프로그레스가 나오죠?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13%, 뭐 51%에서 이제 거의 다 되면 또 이 4장의 그림이 또 나오겠죠. 그 4장의 그림이 나오면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뭔가 이제 이 어떤 문장에 맞는 내용들로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하는 사진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를 해볼 수도 있고 쉐어 해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리믹스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그림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가 뭐 네이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영상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이미지를 구하는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 그 이미지도 다 출처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복잡하게 느껴질 때 이 아이디오그램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머릿속으로 좀 어느 정도 상상을 하고 혹은 뭐 애니메이션적인 측면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일러스트레이터적인 측면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진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형태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쭉 연결을 해 놓으면 이제 이런 사진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방금도 보셨지만 이런 한글로 프롬프트를 치는 것보다는 이제 영어 단어로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보다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는 이 아이디오그램을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휴리스티카라는 이 프로그램은요, 여기 피처를 보시면은 이제 이게 느낌이 좀 오실 텐데, Knowledge Exploration, Personalized Learning, Sport Power Your Research, 그리고 Transform Research into Content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이제 궁금해하는 혹은 내가 수집하고 싶은 어떤 정보에 대한 컨셉 맵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컨셉 맵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미로나 아니면 뮤랄이나 뭐 이런 어떤 툴 생각을 하면 그런 어떤 프레임을 좀 제공을 해주잖아요. 뭐 네모, 뭐 딱지라든지 아니면 뭐 화살표라든지 등등등등 요런 어떤 꾸밀 수 있는 모양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 휴리스티카에서는 그 어떤 개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제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한 7,000원 정도 내면은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좀 유명한 탑티어 그 저널에서 필요한 정보들까지도 좀 끌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위키피디아 뭐 등등등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프리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뭐 날리지 익스플로레이션도 있고 퍼스널라이즈드 러닝도 있는데요. 저는 요즘에 굉장히 핫한 단어인 퍼스널라이즈드 러닝을 누르고 이제 get started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도 뭐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만들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탐구하고 싶은 그 토픽이나 뭐 그런 링크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뭐냐라고 나오니까 저는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이제 이게 메인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 키워드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이 어떤 질문이 되겠어요. 이 질문들을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컨셉 맵으로 저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what이라고 이게 과연 무엇이냐?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이냐? 얘가 항상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준되는 개념을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걸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adding 컨셉 맵을 누르면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 점점점을 누르시면 이제 북마크도 할 수 있고 딜리트도 할 수 있고 또 카피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에디트 부분을 누르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하고 싶은 내용들을 수정할 수 있고요. 또는 또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 경우에는 elaborate를 이제 누르면은 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누르죠. 그러니까 얘를 방금 누르고 이걸 눌렀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
이 선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로나 뮤랄은 이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이 선을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휴리스티카에서는 이제 기준점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누르면 그 기준점에 그 항목들이 연결이 되는 컨셉 맵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또 디지털 리터러시를 누르고 이번엔 또 how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how, 그러니까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뭐 써야 하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방법은 무엇이냐 등등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요. 이렇게 쭉 이제 만들고 나서 오버뷰를 누르면은 제가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서 뭐 북마크를 한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컨셉 맵을 더 자세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show all를 이제 누르면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내용을 굳이 막 검색을 하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리서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다 잠겨 있지만 돈을 내면 유튜브에서 또는 푸드메리에서 뭐 이게 등등등등 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북도 그렇고 뭐 링크도 등등등 더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 링크를 걸어서 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편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다 생각하면 이런 것들을 또 노션이라는 거에도 연결을 시켜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수집하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렇다면 이 인베디드라는 거를 누르면요. 이제 세이브를 누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1 이렇게 누르고요. 세이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베디드를 누르면은 네, 인베디드를 누르면 제가 만든 이 페이지에 대한 네, 이런 스크립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것 혹은 노션에 관련해서 혹은 위젯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이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가서 네, 이 제가 만든 이 화면에 대해서 네, 또 거기에 링크를 걸 수 있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는 좀 재미있는 이제 프로그램도 여러분들께 하나 더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